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 40분 전 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새로운 조작질, 가격 하락 극복이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40분 전 공지,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막 엄청난 내용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 외에 나머지 소식들로 나왔던 내용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조작질 좀 논란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극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씩 어떤 내용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독일 바이오 제약회사에서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입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대차 대조표 내 비트코인 도입을 결정해서 우선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시장 그리고 변동성 속에서 자본 확보 및 최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서 해당 이 ATI의 주가는 일시 상승을 했으나 현재는 2.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죠.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레이어2 확장성 네트워크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미래에도 이더리움 생태계 중심은 레이어2 스케일링 네트워크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미 신규 레이어1 체인이 견고한 아키텍처 그리고 보안성을 가진 이더리움 네트워크와는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 전망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외신 나스닥 24시간 거래 전환 추진에서 암호화폐 시장 영향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스닥과 NYSE는 모두 5일 혹은 24시간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 당국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당국과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NISE는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불안한 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걱정, 우려가 좀 전 되네요. 다음 내용 보면은 미국 SEC 작업증명 암호화폐 채굴 증권거래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채굴 활동은 특정 주체 허가 없이 운영되는 퍼블릭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기반한다 해서 합의 메커니즘에 참여하거나 기술적 운영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채굴이 필요하다. SEC는 이러한 암호화 자산을 보호 대상 암호화 자산 작업증명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프로토콜 채굴이라고 지칭한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증명 기반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암호화폐 채굴 역시 증권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굴활동 참여자는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 거래를 등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이코인도 약간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봐서는. 물론 저게 그 딱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다음 내용 보면 파이코인은 431.3만 팔로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이게 40분 전에 올라왔던 공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40분 전입니다. 그죠? 보면은 자, 파이페스트 쇼핑 기간은 계속된다. 3월 21일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지금 가입을 해라. 파이를 허용하는 지역 매장과 사업체에서 쇼핑에서 외부 연결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오픈 네트워크 이후 파이페스트를 경험해라. 10만 명이 넘는 등록 판매자가 매부 파이에 있다라고 해서 내용은 나오는데, 그렇게 이거를 갖다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뭔가가 없어요. 그렇죠? 이 공지 내용만 봐서는 당연히 파이페스트 끝난다라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공지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제 박사 팔로워는 그렇게 늘진 않았다. 도지코인도 435.8만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파이코인과 한 4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정도 그대로예요. 그렇죠? 한편 우리가 여태까지의 그런 생태계 매장들을 쭉 보면은 좀 유명한 생태계 매장들은 여기 이렇게 주요 매장이라서 캡처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파이코인 시장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만큼은 우리가 파이코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정도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으나 향후의 움직임들 어쨌든 이것들은 파이코인이 올라야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발언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죠. 자, 이게 현재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파이에 대한 무슨 조작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인게코 파이 커뮤니티 감정 뭐 80% 강세라고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코인마켓캡 파이 커뮤니티 감정을 살펴보세요. 여기 게임이 보이나요? 코인마켓캡은 봇을 사용해가지고 파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2020년에 바이낸스에 인수된 이유를 이해하세요. 이제 이 바이낸스 커뮤니티 투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라. 그들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법정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보트 해가지고 이렇게 20% 사야 되는 사람 뭐 찬성 반대해서 80%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논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약간 하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은 어저께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저께 이제 방금 막 나왔다 해가지고 원래 이거를 제가 어제 공유드릴까 하다가 이거 막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유드렸던 이유도 있어요. 요게 어제 저녁 한 8시 전후로 발생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내용 보면은 개발자들을 위한 큰 소식이다 해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고 자격을 갖춘 개발자는 이제 메인넷 에코시스템 인터페이스에서 파이 앱을 등록하기 위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앱 가시성이 높아지며 파이의 유용성이 향상된다라는 이런 내용 살펴볼 수 있고요. 현재 가격 보면은 파이는 1.08달러입니다. 1.07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전에 한번 저점을 찍을 때가 1.07, 뭐 여기서 1.04였다가 1.07까지 또 다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좀 아쉽게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크립토 버블로 볼 때는 지금 파이 7.4% 하루 사이에 이렇게 좀 빠졌다라는 거 아쉬움을 자아내네요. 그죠? 다시 극복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한편 이 저스틴 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름 뭐 유럽 최대 암호화폐 펀드 창립자 겸 CIO며 2014년부터 풀타임 암호화폐 연구가로 일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의 말에 의거하면은 파이는 완전한 사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자 MLM 기반 마이닝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합의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속임수일 뿐이다. MLM이 아니라 XLM 아니에요? 스텔라루멘. 파이는 완전한 허가형이며 모든 것에 KYC가 필요하다. 간단한 TX도 마찬가지다. 파이는 투자 사기라 심각하다. 다음 보면은 극도로 중앙 집중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산화를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신호고 제로 혁신으로 5년이나 지연된 메인넷을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파이 혁신적인 새로운 분산형 암호화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파이의 핵심 기술은 단순히 스텔라에서 복사를 했다. 아까 그건 MLM이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추가로 보면은 문서가 완전 엉망진창인데도 또 다른 위험 신호. 파이는 튜링 완전 VM이 없기 때문에 확장 가능하지도 않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다. 네, 파이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다단계 마케팅 유형의 계획을 구축했다. 채굴 구상의 25%를 돌려받는다. 결론은 무의미한 채굴은 네트워크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동시에 아무런 수익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지한 투자자를 유인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파이 내에 헥스와 비슷한 추가적인 폰지 사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면서 채굴 비율을 높이기에 몇 년 동안 파이를 잠그는 경우 피해자들을 가두고 가격을 끌어올려 내부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또 다른 메커니즘이란 얘기. 자, 그러면서 이 공식 출처에서 내부자 할당에 대한 공개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부자 할당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른 평판 있는 출처에서는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CNN. 모든 사용자의 KYC를 요구하는 체인점에겐 아이러니하고 위선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의상 엄밀히 말해서 MLM 및 폰지가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XRM 스텔라로맨이라고 말했는데 ML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다단계 마케팅을 뜻하는 거예요. 멀티레벨 마케팅 요걸 뜻하는 거고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암호화폐 공식에 고유한 변형을 가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경우 이런 사기 수법은 실제로 더 심각하다. 전통적인 폰지 사기처럼 사기꾼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춰야 된다 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잠근 동시에 토큰 머니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꾼은 암호화폐 버전의 사기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ML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실제 거품이 없고 모두 연기와 거울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파이가 상위 20위에 진입한 것은 우리 산업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조사만으로 주요 위험 신호 7개를 발견했다. 세 가지 유형의 사기를 폭로한다. 더 깊이 파고들면 더 많은 흙이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파이에 반대를 하고 크립토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자격이 있다고 해서 3월 20일 올라온 시기로 보면 좀 비슷한데 이러다 보니까 코인 마켓캡에서 반대를 때렸다 이거고 한편 베트남의 여성분이 130만 개 들고 있는 이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분 시간당 21, 23개 채굴하는데 이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의문점들 그리고 조금 뭐랄까 파이코인의 그 열기가 약간은 식었다 그죠? 지금 보면은 핫 열기에서 파이가 3위까지 좀 떨어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고 한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른다 안 오른다 상관하지 말고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해보세요. 근데 공부란 단어는 좀 빼세요. 공부 하나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 더 보고 안 보고 차이고 세계정 저 와이프 딸 해서 3개 된다. 3만 개 된다. 3노드고 한 개는 오래돼서 하루에 만 개는 50개 정도 8개 정도 5개 정도 해서 73개가 나온데 1680원 잡으면 73개에 12만 2640원 나온대요. 그래서 하루에 30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뭐 367만원 나온다. 물론 2차 마그까지 다 나와야 하는 금액이지만 온체인도 크고 노드 오래 사용하는 게 더 크다. 뭐 레퍼럴도 중요하다 하면서 3대에서 노드 맡긴 거라 15만원 전기료 들어간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한 번 딸깍으로 한 달 연금 생활 가능하다.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1달러만 유지해도 엄청난 금액이다. 노드 한 대씩만 돌려도 어마하다. 뭐 이렇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진행을 시켜라.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파이의 힘이 이렇게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뭐 코스트 프라이스, 라스트 프라이스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보면 1.18달러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이거 3월 20일에 진입을 했는데 이분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됐겠네요. 근데 이분은 현물 진입이라 가지고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0.1달러가 빠지긴 했죠, 지금. 왜냐면 지금 보면 1.08달러니까요. 그쵸? 이분 마이너스 많이 났겠네요. 자, 월별 언락 데이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3월에 뭐 많이 그 물량이 나오네 마네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사실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더 많은 물량들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6월달, 7월달 되면 무려 3배가 나온다. 6월달엔 3배 이상의 물량이 나온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7월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락업이 해제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락업이 해제됐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상관성으로 볼 때 보통 락업이 해제되면 가격은 보통 갖다 파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 가격일 때 떨어진다 이 가격일 때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각자의 또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파이코인 그런 코어팀 40분 전 공지는 별게 없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좀 부각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런 조작질들도 있고 파이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1달러 선을 탈환당하면 안 된다. 1달러 선의 그 고비는 꼭 반드시 두툼하게 해서 지키길 바란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행동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코어 팀이 얼마나 빠르게 공지를 해주냐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을까. 이런 백날 뭐 똑같은 내용으로 또 도드리표해서 이런 공지 말고요. 진짜 실질적인 KYB라든지 거래소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뭔가 몇 월 며칠까지 뭘 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로드맵 간이 로드맵식의 그런 발표들만 있어도 지금의 가격에서 머무르진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